음, 화학의 신이 되자 확신 채널 운영하는 화상도 선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재들은 질문을 많이 할까 자주 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영재 대비를 과연 시켜야 되나? 올해는 영재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 1년에 한 800명 영재고 과거 한 1200명 매년 한 2000명 정도 영재고 하고 매년 2000명씩 그렇게 저희 나라 영재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 됐겠죠. 조금 똑똑한 친구들이 가는 좋은 학교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 애가 그런 학교를 준비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이 있나? 어머님들 중에서는 우리 애는 과학을 좋아하고 질문을 자주 많이 해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영재들은 영재스러운이죠. 질문을 많이 할까? 저도 이제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화월 금상 만들어주고 이제 영재들 한 1년 정도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친구는 있어요. 제가 아무리 뭔가 어려운 거 재밌는 문제 이렇게 만들어도 금방 풀어버려요. 다른 애들은 어렵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얘가 딱 풀면 다른 애들 야 그래 넌 인정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고 그냥 간단하게 조금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 이렇게 구별을 하다 보면 못하는 친구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질문할 때 선생님 그거 뭐였죠? 어떻게 했죠? 이렇게 네이버식으로 좀 질문을 해요. 뭐였죠? 하는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가 뭔가 규칙성이나 원리를 파악했는데 좀 안 맞거나 내가 좀 더 뭘 해보고 싶거나 하는 질문이 있는 거고 그게 조금 그렇게 사고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나? 그런 친구들은 뭐였죠? 이거 선생님 강좌를 좀 네이버처럼 활용하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녹색 친구 있잖아요. 네이버. 제가 가끔 모를 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뭐였지 물어보면 와이프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저도 까먹어요. 근데 쉽게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와이프가 쉽게 알려줬어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근데 나중에 제가 다시 와이프한테 뭐였지? 와이프가 기억을 못해요. 그런 거 물어봤었어? 저도 까먹고 와이프도 까먹고. 왜요? 쉽게 듣고 쉽게 까먹는 거죠. 그거는 원리를 파악한 건 아니죠. 이제 과학을 좋아한다는 게 내가 뭔가 이해를 해서 뭔가 새로운 것까지 내가 알게 된다는 걸 좋아하는 거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서 남들보다 빨리 이런 걸 과학을 좋아한다라고 호기심이 많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질문에 약간 유형이 다릅니다. 뭐였죠? 이런 식으로 문답식으로 어떻게 했죠? 빨리빨리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 규칙성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자 하는데 뭔가 좀 헷갈리거나 뭔가 조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럴 경우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이게 타이밍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개념 설명을 딱 할 때 조금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물론 잘하는 애들 하는데 좀 달라요. 조금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하는 게 새로운 거니까 조금 천천히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타이밍이 달라요. 왜? 자기가 이렇게 생각대로 가고 있는데 뭔가 이 생각이 연속으로 쭉 가다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들어온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생소해요 이렇게 구별되는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처음엔 그래요. 그랬을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할 때 다른 예를 들어요.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좀 훈련이 부족한 친구들은 선생님 그건 왜요? 이게 또 이게 질문이 좀 다른데 부담스러운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내가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또 다른 예를 들으니까 알아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공부에 흥미가 조금 있고 훈련이 된 친구들은 그건 또 그래요? 뭔가 그건 또 그래 이건 이렇단 말이에요? 뭔가 규칙성을 찾으려고 어려워요 선생님 어려워요. 그건 마찬가지.
그런데 내가 들으면서 뭔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또 다른 예는요? 또 다른 예는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훈련이 안 되는 친구들은 또 다른 질문 그건 말고요. 선생님 아까 했던 거 하나부터 천천히 확실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것만 알아.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보통 내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만.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호기심 있는 친구들은 이건 이래. 이건 이래. 그럼요? 이건 이래. 그래요? 이건 이래. 야야 여기까지. 더 알려고 해봤자 복잡해.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네네네 지금도 어려워요.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좀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내가 뭔가 개념을 알려줬을 때 그거를 뭔가 자기째가 먼저 해석을 해보고 뭔가 연관시키는 훈련이 된 친구들하고 그거보다는 지식 반복, 그냥 반복 학습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영재고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전보다 길어졌어요. 작년에는 뭐 3페이지 정도 나온 문제도 있고 올해 역시 비문제들이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왜 그렇게 길게 문제를 낼까요? 말씀드렸지만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준비하는 노하우도 많이 생겼어요. 학원들에서. 그랬으니까 선행 기출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보고 일찍 시작한 애들이 있겠죠. 그렇게 단순 선행 지식발로 하는 친구들하고 내가 곰곰이 사고를 해서 쉬운 개념이지만 이걸 갖고 응용하고 적용하고 내가 한번 판단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 문제를 낼 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기초적인 걸 훈련을 많이 한 친구들이 이제 영재고 준비 시장에 많이 들어오니까 얘를 판별할 때 어떻게 하냐? 단순 지식을 하는 애하고 조금 사고를 길게 할 수 있는 친구를 단순히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사고를 직접 할 수 있는 친구가. 영재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고도 있잖아요. 과고도 면접을 한 20분 정도 봅니다. 그거 말고 학교에 방문해서는 선생님 2분이 와서 한 40분 정도 학생들하고 대화도 해요. 부모님들도 이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알아? 대답해줘요. 그거 몰라? 이렇게 뭔가 지식적인 거를 뭐 아냐 모르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지라고 하면 그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설명해 주는 사람 보면 들으면서도요. 그게 그런 뜻이었어? 그러면서 뭐 가끔은 제 생각도 물어보고 자기 생각도 얘기해 주면서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줄 때 이건 이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이래서 이래 조금 우리가 느끼죠. 이 사람 똑똑하네. 그죠? 가끔 그런 친구 옆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아는 것처럼 과거 면접에서도 그렇게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영재고에서도 면접이나 토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2차 지필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 훈련은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반복을 계속 반복 외우는 것보다는 자꾸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지 개념을 스스로 좀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진 않죠. 저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거는 왜 그랬지? 학생들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수업이 좀 특이한 게 전 데일리 테스트를 안 봐요. 그날 배운 거 기억나는 거, 그날 배우는 거 기억나는 거 이게 아니라 저는 4주라면 4주 시험, 8주라면 8주 시험, 12주라면 12주 시험을 그냥 통째로 봐요. 근데 12주 만약에 테스트를 볼 때 앞 시간에 한 30분 동안 쭉 12주 거를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면서 중간중간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여기는 이건 왜 이랬었지? 그럼 학생도 어떻게 해요?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이 외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한테 필기나 암기 같은 건 시키지 않아요. 많이 필기 암기해봤자 많이 까먹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내가 체득화가 됐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어떻게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가능한 한 앞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같이 맞추라고 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갔을 때 네가 못 풀지? 그럼 전체가 못 푸는 거야.
그럼 너에 맞춰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할 거야. 그런데 앞에 친구 알면은 앞에 친구 아니까 뒷자리가 잘 몰라도 선생님 우선 앞자리에 앉은 애들이 알고 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공부가 되려면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하고 대화하듯이 수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른 예를 들면 한 어떤 유명한 강사는 이제 한 300명 정도 현강을 합니다. 그럼 300명 정도 현강을 하면 그러니까 앞에 앉은 애하고 뒤에 들어오는 것도 한 30분 걸려서 들어와요. 잘하는 애들이 먼저 앞에 하고 못하는 애 뒤에. 300명이 들어오면 300명이 다 효과가 있을까요? 없는 생각에 300명이 다 효과 다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일까요? 앞에 있는 한 50명 정도는 진짜 효과가 좋아요. 잘하니까 잘하는 강사가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요. 그럼 맨 뒤에 있는 50명은요. 맨 뒤에 있는 50명은 들으면서 딴 강사보단 낫네. 딴 강사보단 이해하기 쉽네.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결과만. 딴 강사가 얘기했던 거, 딴 강사가 얘기했던 거, 저 강사가 더 기억하기 쉽게끔 해주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공부가 아니라 그때도 어떻게 해요? 결과만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300명 수업을 듣는 뒷친구가 효율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 친구는 어떻다? 자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선생님과 맞춰서 쭉 가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선생님 좀 더 편하게 해주네. 이렇게 공부하면 그거는 영재고 과고 가서도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을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약간 어떻게 한다? 너무 빠른 선행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 수준에 좀 맞아야 돼요. 자기 수준에 맞아야지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돼요. 공부에 흥미를 느끼면 내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그럼 맨 앞에 선생님하고 눈빛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신감도 생겨요. 그럼 좀 잘 맞아요. 그럼 공부 더 해볼까? 이렇게 너무 무리한 선행으로 어려운 것까지 미리 한다의 아이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어려운 것까지 미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딱 맞는 수업을 쉽게 재미있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건 선생들마다 달라요. 빠른 선행도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빠른 선행보다 자기 수준에 맞게 좀 재미있게, 그것도 강사하고 호흡을 맞춰서 하는 이런 수업이 좀 재미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 수가 20명 넘어가는 건 보통 좀 좋아하진 않아요. 20명이 넘어가면 이게 눈빛이 좀 잘 안 맞아요. 제일 효율 좋은 건 한 10명에서 20명. 물론 아주 똑똑한 애들이 모였으면 20명에서 30명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수준이 좀 맞아야 돼요. 수준이 좀 맞으면 그렇고 개인 과외 할 때는 보통 한 4명에서 10명 수준이 맞으면 속도가 쫙 나가죠. 자, 그래서 우선은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게 다른 애들하고 조금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는 질문할 때 약간 타이밍이 좀 달라요. 문제풀이 할 때도 아까 개념 설명할 때나 문제풀이 할 때도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스스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 풀어봐. 잠깐만 선생님 다 풀었어? 잠깐만요. 아직 못 풀었어? 잠깐만요. 자꾸 그래요. 스스로 풀려고 해요. 그런데 못 풀어. 그럼 제가 이제 뭔가 이건 원래 힘든 거야 딱 주면 그런데 하는데 느낌은 다음에 비슷한 건 이거 풀겠다. 덮고지만 않으면 풀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자 이거 풀어보자. 어떻게 푸는 거였지? 기억을 해요. 지난번에 풀었던 건데 진짜요? 내 머리에 기억이 안 나면 난 풀어봤던 게 아니다. 방법까지 정확하게. 지난번에 다 풀었던 건데 여러 번 한 건데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번 돌려서 나한테 남으면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남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도 좀 생뚱맞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이거 안 풀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뭐였던 것 같은데 기억은 날 듯하지만 내가 책을 찾아보거나 혼자 열심히 해보긴 싫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아주 생뚱맞은 질문 똑똑한 애 중에서 가끔 아까 영재스러운 친구 중에서 가끔 진짜 선생님 저 고민 해봤는데 진짜 고민했는데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내가 고민해봤는데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질문의 유형이 좀 다르고요. 질문의 타이밍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해보세요 선생님. 계속해보세요. 내가 외우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죠? 자기가 안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야 이건 이렇게 풀어봐. 그 다음에 아니요 선생님 제가 풀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아주 똑똑한 친구도 저 이제 이 새끼 선생님 그게 필요하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알겠어요. 그냥 가버리 이 자식이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냐? 훈련이란 말은 좀 좋지 않은데 그죠? 빠르게 많이 누구보다도 잘 이거보다는 천천히 재미있게 자신에 맞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영재고 준비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